몰랐었거든요. 저는 이런 거 처음 경험해봤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강연 제목이 지식의 나이테가 나를 결정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와가지고 자료를 그동안 쓴 자료를 편집해서 만든 거예요. 항상 저 시나브로에는 조용히 제목을 결정해서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팜플렛이나 포스터를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책 속에는 지식의 나이테가 있습니다. 이런 문과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그죠? 이 나이테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여름하고 겨울의 나이테의 간격을 보면 나무를 이렇게 빈 다음에 나무의 그 나이테 그 간격을 보면 여름하고 겨울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름에 자라는 나이테하고 네. 어떤 게 넓어요? 여름에. 겨울에는 좁고. 왜 그럴까요? 네, 안 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만큼 자라는데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면 이게 촘촘히 빽빽하게 단단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렇게 무럭무럭 쑥쑥 자라니까 간격이 넓어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자라오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경험했던 그런 지식, 그 다음에 쉽게 터득했던 지식, 이런 것들이 지식의 나이테의 간격과 강도, 밀도를 보면 나무의 나이테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책 제목이 나무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런 책을 쓰고 있습니다. 나무에게 배우는 인생 교훈 시리즈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를. 사람에게는 체인지의 나이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강조했듯이 체인지가 목체자에 어지리자 알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체험을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인이 이제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사람 입장에서 체험해보면서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느끼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결과, 그 산물이 바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런 지식이 결국은 그 사람의 역사, 그 사람의 인성, 이런 것도 좌우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인성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인성의 나이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성도 한 사람이 자기가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라오면서 만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인간관계의 역사가 한 사람의 인성으로 이렇게 축적돼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제 인성이 이렇게 더러워진 이유는 제가 만난 사람이 더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더러워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늘 강조하지만 체인지 해가지고, 그죠? 가운데 있는 내가 바뀌려면 내 체형을 바꿔야 되고, 여기 보시면 땡기는 대로 아무데나 대책 없이 떠나라. 네. 대책 없이 떠나면 대책이 생겨요. 근데 대책을 완벽하게 마련한 데나 떠나려고 하면 그건 절대로 못 떠납니다. 네. 그 다음에 끌리는 대로 자세를 낮추고 사람을 만나 배워라. 네. 이게 이제 사람이 둘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둘이 있으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모든 사람을 내 배움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어느 사람한테나 어느 체험에서나 다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끌리는 대로, 꼴리는 대로는 아무 책이나 읽어라. 그래서 세상에 나쁜 책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책을 읽는 마음이 나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교보문고에 한때 붙어있던 괴테가 쓴 말이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읽는 책이 너를 말해준다. 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여기 정확히 체인지가 들어있어요. 봐보세요. 그 체가 뭐냐? 자주 가는 곳, 체험하는 곳. 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사람. 내가 읽는 책, 체인지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 이명화 프로젝트를 저희 하나 만들 거예요. 당신이 먹는 것을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브리아 사바레이라는 프랑스 미식가가 얘기한 거예요. 그죠? 저는 이걸 패러디해가지고 당신이 읽는 책을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그래서 나를 바꾸려면 밑에 봐보세요. 나를 바꾸려면 내가 먹는 음식과 지식을 바꿔야 된다. 그죠? 네. 당신이 흡수한 음식과 지식이 곧 당신이다. 네. 오늘 잣죽을 먹었으니까 제가 오늘 자식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 사람, 책이 세상을 바꿔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우연히 집어든 책이 나를 바꾸는 것이고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만남은 운명이다 이런 말을 해요. 네, 그 다음에 만남은 만남이다. 이게 빵의 책이에요. 네? 감성으로 자, 그래서 제가 맛있는 음식과 멋있는 지식의 조건을 이렇게 8가지를 써봤어요. 자, 궁합이 맞아야 돼. 첫 번째는 이질적 음식 재료가 만나면 궁합이 맞아야 돼. 또 새로운 음식이 탄생하는 것처럼 이질적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음식을 하는 데는 음식이 맛있려면 숙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식도 마찬가지로 그 한 사람의 지적 고뇌가 숨겨져 있어야만 그 지적 고뇌에서 지식의 향기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의 맛은 또 우리 이명화 부회장님의 손이 참 아름답잖아요. 손맛이잖아요. 그죠? 김치 맛의 차이는 손맛의 차이다. 네? 결국 사람의 지식도 손에 들어있어요. 김치 담그는 맛의 차이를 손맛의 차이라고 그래요. 머리 맛의 차이라고 그래요. 지식은 머리에 들어있지 않고 손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약 80%의 지식은 몸에 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정리된 지식은 약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지식은 머리로 정리할 수 없는 말하기 어려운 네? 몸으로 느끼는 그 대장금 드라마에 보면 장금이 한상무한테 물어보잖아요. 물 얼만큼 넣으면 되냐. 그럼 뭐라 그래요? 자작하게. 양념을 얼마나 뿌려요? 적당하게. 자작과 적당이라는 말은 서구의 과학적 잣대로 계량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온몸으로 체감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심금을 울리는 지식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식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음식 위에 스토리하고 실현이 있는 지식. 그 대장금 드라마에 보면 장금이가 이렇게 산딸기를 나뭇가지에 꽂아가 임금님한테 올려요. 그죠? 그러면 임금님이 이제 산딸기를 먹기 전에 장금이가 그 산딸기 정과에 담긴 어머니의 애틋한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사연을 이야기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단순히 나뭇가지에 꽂혀있는 산딸기가 아니라 엄마의 애틋한 아픔이 서려있는 산딸기 정과로 다가오면서 임금이 이렇게 하나 먹어보면서 너는 최고의 수락한 국녀다 라고 딱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한 산딸기가 아니라 산딸기에 담겨있는 사연과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거는 엄청난 그 스토리텔링이 담겨있는 음식으로 새롭게 다가오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에는 스토리가 들어있다. 마찬가지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음식에는 양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오늘 먹은 음식에는 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우리 부회장님의 사랑의 양념.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지식이 위대하게 탄생하려면 그 사람이 지식을 만들 때 어떤 문제의식으로 그 지식을 만들었는지 문제의식, 목적의식, 위기의식 그 지식 그게 담겨있는 게 저는 음식의 양념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관념인데 그 관념 속에 나의 신념이라는 양념이 이렇게 추가되면 그게 나의 개념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근데 나의 신념이 추가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나의 개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 내가 창조하는 지식을 결정한다. 네. 그래서 이명화 배우님 책 쓸 때 나중에 저걸로 서문 써드리려고요. 프로그램. 진짜 죽이지 않습니까? 대박? 오늘 아침에 독서의 높이가 삶의 높이다. 네. 당신이 얼마나 책을 읽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높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이제 오늘 주제는 또 지식의 나이테가 나를 결정한다니까 그 오마르 워싱턴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오마르 워싱턴이 시를 나는 배웠다라는 시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바꿔가지고 약간 이렇게 패러디해서 제가 썼으니까 한번 잠깐
some fun. If you wanna hang out, if you wanna get loud, you're not too old, you're not too young. If you wanna kick back, if you wanna relax, throw all your cares away. Wanna take a big chance, forget all of your plans. This could be a lucky day. It's easy as 네, 제가 나는 배웠다라는 시를 한 38개를 썼는데요. 조만간에 유형만의 시집이 발간될 거예요. 이건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나다움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색다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다르면 남다르지만 남다르면 색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색다름의 비결은 남다름이 아니라 나다움이다. 그래서 물론 남다름으로 자꾸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나다움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남달라진다는 걸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고, 비슷한 개념이지만 결국은 나다움은 색다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나이가 드는 목적은 여기 보시면 영어로 좀 나오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게 아니다. 보다 자기다워지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자기다워지기 위해서 나이가 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여기 우광자 선생님보다 굉장히 자기다움을 갖고 있다고 하죠. 나이가 들수록. 그죠? 나이는 나 이제 알아서 한다. 나이. 네, 못하는 것을 잘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지만 잘하는 것을 더 잘하기는 하늘의 별 위에. 이렇게 써가지고 한 500장 됐는데 이것도 연말에 안에 책이 나올 거예요. 네. 달력으로도 나오고 메모장으로도 나오고 네. 일타 다피 전략으로 팔아먹으려고. 네, 얼마 전에 화초동에서 읽어야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색다르게 읽어야 생각의 밭을 남다르게 읽을 수 있다 해서 마음의 밭을 읽는 것이 결국 독서이고 글 쓰는 거다라는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 read,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읽는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읽지 않으면 나는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나는 체험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I write. 나는 쓴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저걸 대입하시면 나의 존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읽지 않으면 읽힌다.
이런 독한 습관이라고 일일독자거든요. 광고 저기 뭐야 캠페인할 때 옛날에 한번 강의한 적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머리가 빈 사람은 입이 벌어져 있잖아요. 머리로 책을 가득 읽은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말이 많아지지 않는다. 빈수레가 가볍다, 소리가 시끄럽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 봐서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 안에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 책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한 권 읽는다는 것은 수만 명과 소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날 수는 없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책을 통해서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직접 체험을 대체할 수 있는 간접 경험의 가장 파워풀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거인의 무등을 타고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책을 조금 읽은 사람은 밑에서 밑바닥만 보지만 책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 더 높은 데서 더 멀리 더 많은 것을 남다르게 볼 수 있다. 책을 열면 세상이 보인다. See the world가 책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열지 않으면 다른 world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이 재밌는 미국 사람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If you wait for inspiration, 영감을 계속 기다리면 you are not right, 작가가 될 수 없다. 당신은 waiter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writer가 아니라 waiter가 된다. 여기 보세요. If I wait for perfection, 완벽함을 기다리다가 한 글자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면 대충 때려 쓰시라는 얘기예요. 때만 기다리다 보면 때만 낍니다. So many books, so little time. 그러니까 책은 시간은 책은 엄청나게 많은데 읽을 시간은 없고, 그죠?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참 우리나라가 한심한 게 부끄러운 게 OECD 국가 중에서 독서 최빈국이잖아요. 한 달에 책 평균 한 권을 안 읽는 데잖아요. 그죠? 자, 마크 트웨인이라는 친구가 고전에 대해 정의를 이렇게 해요. 누구나 읽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사실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 마크 트웨인 정의를. 근데 고전에 대한 정의를 제가 더 멋있는 정의를 찾았어요. 여기서. 고전이란 사람들이 나는 무엇을 다시 읽고 있어라고 말하지 나는 지금 무엇을 읽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는 책이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를 나는 지금 읽고 있다 그러면 쪽팔리잖아요. 지금 그거 언제 중학교 때 읽었어야 되는데. 나는 전쟁과 평화를 다시 읽고 있어 그러면 옛날에 언젠가 이건 저님이 다시 읽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인데요. 이 로버트 브라우닝의 참 애틋한 사연이 있는데 이 옆에 있는 게 이제 이분이 부인인데요. 전신 불수 마비된 그 심각한 장애인인데 이 로버트 브라우닝이 이 여자한테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결혼해달라고. 근데 자기는 결혼할 수 없다. 계속 몇 년을 사랑의 편지를 띄워서 결국 결혼을 해요. 그래서 몇 년을 행복하게 살고 몇 년을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픈 사연이 있는 시인인데 그 시인이 만든 이런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생각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십시오. 그것은 힘의 원천입니다.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십시오. 그것은 지혜의 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십시오. 그것은 신이 부탁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웃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다. 주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십시오. 그것은 이기적이기엔 하루가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십시오. 그것은 지상 최대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요. 참 우리말로 번역된 그 몇 가지 시집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때 책을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원손에 이렇게 다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뭐 아무튼. 네. 그래서 바빠서 못 읽는 게 아니라 안 읽어서 바쁜 것이다. 네, 위켄드를 전부 다 이렇게 부킹해야 됩니다. My weekend is all booked. 네? 페이스북에 가면 페이스나 북은 없고 부킹만 존재한다고 제가 페이스북에 네, 책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존 개념을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개념을 재정의하거나 재개념화시키거나 낯선 개념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중요한 목적 한 가지 얘기하라 그러면 개념의 습득.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남다른 개념을 갖고 있고 남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체코의 한 서점에 가면 이런 카피가 있어요. Word Create World라고. 내가 다 사용하는 단어의 세계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세계의 한계다. 워드를 다르게 보고 다르게 창조하려면 워드를 바꿔야 된다. 워드는 어디서 오냐면 이 책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본 사람은 벌써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제가 이제까지 책을 읽으면서 교육학적 책, 경영학적, 철학적, 생태학적, 인류학적, 문학적, 미시, 역사적, 사회학적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앓은 상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 내 앓은 생채기가 생기면 생채기를 치유할 수 있는 또 다른 책을 읽어서 그걸 치유하고 그러면 거기에 또 상처가 또 생기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 계속 이전과 다른 책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저 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포스트잇 광고인데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100권 읽었다, 뭐 200권 읽었다, 200권 읽었는데 머리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 꽝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책을 읽고 얼마나 메모를 하고 노트를 만들어서 자기가 기억할 만한 것들을 기록해놨는지 이런 게 중요한데 이 포스트잇 광고인데요. 이렇게 한 남녀가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서 남자가 여자한테 메리야 잘 잤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가 뺨을 때려요. 이 바보야, 내 이름은 메리가 아니고 제이드야. 그래서 여자 이름을 잊어먹기 전에 포스트잇을 이름을 써붙이고 있습니다. 적자 생존, 적지 않는 자는 생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적으라는 얘기예요. 구구절절 좋은. 네? 구구절절이 좋다고요? 적어야 돼요. 자, 이거 언젠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오늘의 주제가 나다움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쭉 내려가서 나는 나다. 나체다 할 때 나자거든 나.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허례허식들이나 습관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나목으로 한겨울에 나무가 시험과 역경을 견뎌내고 새봄의 희망의 싹을 틔우듯이 우리도 습관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내 몸이 홀로 드러나 있을 때 그래서 비로소 나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한 줄로 표현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내시경으로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시경으로. 망원경으로 멀리 미래를 바라보고 만화경으로 변화무쌍함, 세계의 변화무쌍함을 바라보고 현미경으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투시경으로 보이지 않는 걸 자꾸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안경이 몇 가지가 있어요. 투시경, 현미경, 만화경, 망원경 5가지 안경을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 첫 번째 예를 들면 이런 게 하는 거예요. 미니 자서전 쓰기.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써왔던 인생의 역사를 뭐 한 페이지도 좋고 한번 써볼 때까지 쭉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키워드를 찾아보는 거예요. 나를 대변하는 키워드가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좋아하는 관계, 나쁜 뭐 싫어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또 대변하는 쭉 써보고 그래서 그걸 약 30개의 키워드로 내 인생을 한번 요약해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를 막 생각나는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결론적으로 3개의 키워드로 또 줄이려면 10개의 키워드로 30개를 줄여. 그래서 그걸 그룹핑 해보는 거예요. 10개를 3개의 그룹핑으로. 그 다음에 또 10개의 단어로 시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네? 잘 안 될 것 같지만 자꾸 해보면 돼요. 처음부터 잘 되면 다 우리가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3문장으로 요약하고. 그래서 이걸 3개의 키워드로 선정한 다음에 다시 3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아이덴티티 키워드 찾기. 그러니까 상징 단어 있잖아요. 나는 뭐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호수 이런 것처럼 나를 대변하는 나는 불이다. 뭐 나는 물이다.
그럼 그 물과 불이 상징하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꾸 상징 키워드를 찾아보는 거예요. 나는 나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상징 단어로 문장 만들어보고, 아이덴티 키워드랑 뭐 시나리오 대본도 써보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나를 대변하는 이제 한 문장에 나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밤하늘의 별을 쫙 수없이, 밤하늘의 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제 볼록 렌즈로 초점을 줄여가지고 더 줄여보고, 오목 렌즈로 더 줄여서 관찰해보고, 그래서 결국은 저를 대변하는 키워드는 욕망하는 지식생태학자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욕망하는 지식생태학자. 그래서 제 키워드를 이렇게 세 가지를 썼던 걸 제가 한번 지난번에 보여드렸었어요. 저를 대변하는 키워드 도전, 열정, 혁신. 정상에 오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죠? 네, 어제 술에 취하셨죠? 네, 취하지 않으면 취할 수 없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흠뻑 빠지는 게 취하는 거잖아요. 도전을 포기하면 도약도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와 관련된 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저의 스토리가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제 길을 가는 거게 되는 거고, 나다움을 드러내는 길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난리지, 여러분이 스스로 갖고 있는 지식이 엄숙하고 논리적인 지식. 논리지는 놀리는 게 아니고요. K 조그맣게 줄이면, N을 줄이면 논리지가 되잖아요. 그건 재미있고 의미심장한 지식. 그래서 세상에 있는 지식은 엄숙한 사람들이 근엄하게 책상에서 만들어내는 관념적 파편에 골 때리는 지식이 있고, 세상을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지식이 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네? 그래서 잘 나가는 집안은 화목하고 넉넉하고 걱정 없는 듯 모두 비슷하지만 잘 안 되는 집구석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천차만별이라는 현상을 담은 법칙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법칙인데요. 이걸 잘 알아두시면 여러 군데 써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를 그대로 초기은세라는 책을 지은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은 비슷하고 가축화할 수 없는 동물은 가축화할 수 없는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손에 꼽아보세요. 가축화된 동물. 뭐가 있어요? 가축화된 동물. 개, 닭, 고양이, 돼지, 소, 염소, 양, 거위, 말, 오리. 거위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동물 중에서 가축화된 동물은 많지 않고요. 가축화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각기 달라요. 이걸 제가 또 다시 패러디하면 이런 거예요.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의는 모두 서로 비슷하지만 재미없는 강의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는 이유가 수없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어딘가에서 내 마음을 울리는 또는 뭔가 메모하고 기억해보고 어디다 써먹을 만한 말을 하나 이렇게 만들면 이걸 조금씩만 비틀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94년도, 95년도 책을 쓰기 시작해가지고요. 이렇게 쭉 쓴 거예요. 그래서. 네, 유영만의 촌철살인 명언집이 나올 거고요. 나는 배웠다 시집이 나오고, 유영만의 언어유희가 나오고, 드림 오브 트루머가 조만간에 75번째 책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을 이렇게 그동안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하는데, 지금까지 쓴 책은 하나의 쓰레기에 불과해요. 여러분은 쓰레기를 읽은 건가? 쓰레기가 체인지 돼가지고 불이 꼴라라는 책으로 탄생한 거예요. 쓰레기에서도 쓸 이야기를 찾는 사람이 진정한 작가다. 네? 남은 쓰레기를 버렸지만 쓰레기 더미로 찾아보면 거기에 정말 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또 다른 방법으로 책을 쓰는 거죠. 전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저자와 저자가. 저로.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쓴 책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런 책을, 처방전을 만들었어요. 사는 게 무료하고 재미가 없으면
뭔가 색다른 돌파구를 찾고 싶을 때 사하라로, 울고 싶을 땐 사하라로 떠나라. 이 책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떤 놈이 왜 울고 싶을 때 꼭 사하라까지 가서 울어야 되냐고 그런 놈도 있어요. 그런 놈은 바로 차단시켜버렸어요. 내 이름 성자로 버틸 수 있는 진정한 경쟁력이 알고 싶을 때는 니체는 나체를 읽어라. 경계를 넘어 경지에 있는 지식이 보물지도가 궁금할 때는 책인지를 읽어라. 시대가 원하고 내가 되고 싶은 진정한 전문가가 되고 싶을 때는 부리꼴레를 읽어라. 예를 들면 성공은 올라가는 데 있지 않고 잘 내려오는 데 있음을 깨닫고 싶을 때는 내려가는 연습을 읽어라. 책 팔아먹는 홍보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거 보여드렸듯이 이제 제가 지식을 창조하는 6가지 방식이 있어요. 체험적 지식. 저는 모든 지식을 다 제가 체험한 걸로 엮어냅니다. 체험하지 않는 걸로 저는 엮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연에서 많이 배웁니다. 생태학적. 도요새를 관찰해가지고 도요새가 세대가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내고 명태, 황태, 동태, 먹태, 흑태 그런 식으로 황태가 되다가 중간에 떨어진 아이를 낙태라고 그러는 건 아세요? 그 다음에 언어 유희적 지식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봐보세요. 전화 위에 복이 있잖아. 전화 위 복.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복이 뭔지 아세요? 전화 위복. 전화 위복을 많이 드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 유희적 지식을 만들어내고요. 패러디. 나는 배웠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오마르 워싱턴의 나는 배웠다라는 시하고요. 여기 미켈란젤로가 남긴 명언 I am still learning.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엮으면 또 다른 식일사예요. 비유적 지식. 이게 고수답에서 4사부 통과 GS2 이론. GS2 이론은 고수답에서 2등이 돈 따는 경우가 많다. GS2 이론. 융합적 지식. 그러니까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오방하고 엮어가지고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립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그리움을 계속 긁다 보면 글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책 잡히지 말고 책을 쓰자. 책 쓰는 과정을 와서 우리 신화부라고 하려고 와서. 네, 예를 들면 제가 안나푸르나에 4,130m 올라가서 왔거든요. 안나푸르나 4,130m예요. 쓸데없는 고민인데 그럼 4,130m가 도대체 나의 인생에 던져준 의미가 뭘까를 내려오면서 생각한 거예요. 아, 사가 뭘까? 이인의 이해자, 이 4가지 덕목을 지키면서 살아라. 한 가지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3가지 가치, 제가 사랑하는 3가지 단어, 열정, 혁신, 도전. 그 다음에 제로는 뭐냐? 0. 결국 비유가 아무것도 없는 무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아, 이게 4,130m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인생에 4,130m가 의미하는 말은 이것도 체험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안나푸르나에서 깨달은 10가지 인생 교훈을 1번부터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예를 들면 갑자기 사고를 쳐야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할 수 있다. 네? 사고 치지 않으면요 이 사고가 바뀌지 않아요. 네? 여기 또 예를 들면 나에게 짐은 남에게도 짐입니다. 이런 거. 제가 짐을 지고 하는 배낭이 무거우니까 같이 가는 세르파한테 짐을 주면 가면 아무 불평 이렇게 끌어안고 가요. 얘네들은 거의 그 히말라야에서 산은 뭐냐면요 4,000m 이상을 그 히말라야 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4,000m 이하는 언덕이라고 보는 거예요. 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뭐 밥 먹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니까 제가 힘들어도 그 짐을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한번은 내가 던져준 짐은 그 향한테도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죠. 여기 보면 make moment memorable이라고요. 매 순간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만들어라. 안나푸르나에서 일몰 사진을 찍는데 일몰 사진을 찍는 순간 그냥 찍는 시간이 떨어지더라고요. 윌터의 상상인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되다. 영화 있죠? 월터를 일터로 바꾸면 일터의 상상은 현실이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진 찍잖아요. 이렇게. 사진 찍는데 아름다운 순간은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감상할 뿐이다. 왜냐하면 사진 찍는 순간 찍는데 관심을 기르다가 아름다운 순간을 감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하라 가서 이렇게 또 체험적으로 아까 체험적 글쓰기에 이렇게 사하라 가서 10가지를 또 이렇게
네, 여기 보시면 끝은 끝까지 가봐야 만날 수 있다. 40km의 끝은 내 두 발로 걸어가서 40km 끝에 있더라고요. 그냥 누군가 데려다 주는 거는 내 길로 가는, 내가 내 발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고개를 넘어야,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모래 언덕을 한번 넘어가면 하늘이 노래야. 네, 1300만 원 주고 내가 이 모래 언덕을 넘어서 노란 걸 체험하는 네, 또 며칠 전에 제가 제주도에 가서 100km 마라톤을 뛰면서 근데 여기 보시면 달려가는 선두권의 눈에는 주변 풍경이 들어오지 않는다. 1등하는 애는 출발점과 목적지 사진밖에 없어요. 걔는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풍경이 절대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거든요. 우리 같이 후미에서 꼴찌들은 사진도 찍고 지나가다 막걸리도 한 잔 마시고 얼마든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전속력으로 달려가는지 모르겠어요. 레이스의 후미에서조차 멀어질수록 목적지도 희미해진다. 그러니까 죽어라고 일단 후미에서는 절대로 떨어지지 마. 후미에 떨어지면 일단 절대로 완주할 수 없어요. 스위퍼라고 그래요. 스위퍼. 마지막에 끝까지 데리고 가는 거. 정상에 가까이 가보니까요. 살아가는 나무일수록 자세를 낮춰요. 정상에 있는 아이가 고개를 들고 뻗쩍 서 있다가 언제 불어올지 모르는 바람에 나무까지 휙 꺾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목에 기부싸기라고 있으면 못 꺾여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간 사장님이라는 사람들 기부 싼 사람 많잖아요. 땀을 흘리면 때맞춰 바람 불어준다. 멋있죠? 땀은 거짓말하지 않더라고요. 첫날 30km를 6시간 만에 해안선을 이렇게 모래가 있죠. 바위가 있고 그 바위 기어가다가 무릎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6시간 만에 들어갔는데 6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네, 컵라면을 주더라고요. 제가 진짜 몇십 년 만에 컵라면 절대 안 먹거든요. 근데 컵라면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제가 드럼을 치면서 드림 오브 드러머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왜 드럼을 치냐면 여기 3H가 있잖아요. 핸드, 하트, 헤드가 있는데 세상이 자꾸 이 꼴통만, 머리만 자꾸 비어가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있고 머리는 텅 비어가고 뇌가 비면 무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단련시키는 방법은 얘를 자체를 단련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손발을 단련시키면요. 손하고 머리가 그 손이 제2의 뇌거든요. 얘를 움직이면 얘가 발달해요. 근데 얘를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보통 교육이 이렇잖아요. 얘에다 지식을 집어넣은 다음에 가슴에 와닿기를 희망하고 손발이 움직이기를 기대하지만 우리 교육은 이 세 가지의 거리를 점점 멀리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손발을 움직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뭉클해지면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지식이 탄생하는 이런 거를 제가 드럼을 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말해요. 터치. 온몸으로 느껴요. feeling. 혈도를 찌르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더 멋있는 세상을 바꾸는 지식이 탄생하지 않을까. 드러머의 경지에 이르는 5단계. 여기 보시면 이 드러머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드럼을 처음 칠 때 드럼을 칠 의욕도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고 그 상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드럼을 한번 쳐봐야 되겠다 의식이 생겼어요. 근데 아직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드럼을 치려고 하는 의식도 생겼고 지금은 이제 기본 동작까지 칠 수 있어요. 능력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로 올라갈수록 이걸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여기 공이 올라갔다가 다시 원상태로 굴러 떨어져요. 이 상태에서 노력을 포기하고 매일같이 연습을 안 하면 다시 또 굴러 떨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단계 봐보세요. 무의식, 무능력. 이거는 이제 내가 드럼을 치려고 의식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드럼이 지 맘대로 사지가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5단계까지 가면 이제 드림 오브 드러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서 미친 듯이 하는 사람, 목적과 결과 관계없이 선함, 그 과정의 아름다움으로 결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연습을 실전처럼 물방울이 바위에 떨어져가지고 바위가 구멍이 뚫리듯이 그래서 한 분야의 매니아 마스터가 되려면 좋아서 미친 듯이 해야 되고 결과를 바라지 않고 과정에 열심히 하고 연습을 실전처럼 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글발과 말발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텐식 전략. 이것도 그냥 C자로 끝나는 거 10개 주워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주워다가. 마음에 들게 주워다가. 역시 거칠은 언어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에 누구나 다 글을 쓸 수 있어요. 컨피던스. 예,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촉수를 계속 단련해보고 컨셉, 시대를 꿰뚫는 컨셉을 잡고 커넥트, 내 전문성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계속 연결시켜보고 내가 모든 부분에 능통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소통하고 이것저것 주워다가 엮고 이연연상, 접종교배시키고 남다르게 색다르게 크리에이티비티 훈련시키고 타인의 아픔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호의벌로 공진화, 같이 진화 발전하고 같이 더불어서 네? 그래서 감동적인 지식은 맛있는 음식하고 똑같이 재미있고 의미있고 일리 있어요. 그 일리가 일리 있다는 말이 있죠? 일리가 일리가 있으면 진리가 될 수도 있고 그걸 너무 우겨 보이면 무리가 돼. 무리 무리수 말 된다. 그리고 돈 돼요. 돈 된다. 그리고 그 지식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칼라가 숨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심심하면 격자로 끝나는 말, 이렇게 다 끝나는 말을 다 주워다가 이렇게 엮어봐요. 한번. 가격, 자격, 성격, 제격, 추격, 주격, 제격과 적격, 규격, 추격해서 과격하게 파격을 하면 충격이 오고 감격의 눈물이 나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저걸 엮어서 책 한 권 쓰는 거예요. 자, 행복의 서원소, 산발이, 글발. 나는 머리로 생각한 것과 가슴으로 느낀 점을 글로 쓸 수 있어서 행복하다. 말발. 나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강행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끝발. 나는 말한 점을 두 손과 발로 행동에 옮길 수 있어서 행복하다. 네. 이것도 안 되면 오리발을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발이 4개, 맨발이 생각의 발로는 발로부터. 말발, 말이 돼야 말이 통한다. 글발, 그리움을 긁어야 글이 태어난다. 끝발, 끝나야 끝난 것이다. 제 강의가 잠시 후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뒷심이 끝발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맨발로 초심,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말발로 진심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중심을 잡고 열심히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사발, 사심 이렇게 돼요. 네? 사심이 있으면 안 되고요. 사심이가 먹고 싶네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저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독하게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요. 제 머리에 개념적 충격을 계속 주고 뜨거운 창작으로 열정적 글쓰기를 하고 그래서 쓰지 않으면 쓰러지다. 읽지 않으면 읽힌다. 그 다음에 이제 감동적인 방향으로 감성적 설득을 해서 설득하지 않으면 설득당한다. 읽기, 쓰기, 말하기 이것이 이제 제가 생존에서 실제 존재하는 또 가는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